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 4일이 되면 이탈리아에서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유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성운동이라는 이탈리아 정당인데, 자, 이 오성운동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오늘은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성운동은 지난 2009년에 이탈리아 정치풍자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세운 풀뿌리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우리 회장님의 김형곤 씨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베페 그릴로가 정치풍자 코미디를 방송에서 많이 하다가 정치권의 눈의 가시처럼 걸리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이 베페 그릴로의 방송 출연을 90년대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페 그릴로는 이제 방송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서 정치풍자 코미디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2009년이 되면서 정직을 기반으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자발적인 시민 정치를 실현해보자는 취지로 정당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풀뿌리 정당 오성운동입니다. 자, 이 오성운동은 2009년에 창당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탈리아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등에 업고 유로존에서 탈퇴하자는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유로화를 사용하지 말고 기존의 통화인 리라화로 복귀하자, 이런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없었죠. 대안이 없는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까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가,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크게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 내놓고 있는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인터넷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주 40시간 근로도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20시간만 일을 하자,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마지막으로 부패 정치인들은 출마를 할 수 없게끔 하자,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3년과 2016년에는 실질적인 공약들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013년 이 총선 당시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201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받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급여를 삭감하자, 여기에다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단을 하자, 반대로 자영업자들의 세금은 감면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런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단순히 대중들에게 재미로 다가오는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성운동은 실질적인 성과도 이뤄냈기 때문인데요. 2016년 지방선거 당시에 주요 도시에서 오성운동 소속의 인물들이 당선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서 37살 여성 변호사 출신 오성운동 시장이 당선이 되고요. 또 최대 공업도시 토리노에서도 31살 여성이 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그런 성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오성에 대한 비판 의식도 많이 있겠죠. 일단 너무 포퓰리즘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성운동이 로마 시장에 당선된 직후에 로마 시청의 주요 인사 5명이 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거죠. 시정에 대한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오성운동 소속 시장이 임명된 직후에 환경국장을 임명을 했었는데, 그 환경국장이 직권남용과 부패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성운동이 깨끗한 정치를 기치로 내걸면서 자신들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를 해보자고 했지만, 결국 오성운동도 똑같이 기득권 세력과 마찬가지로 도덕성에 흠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렇게 좋은 점과 비판을 할 만한 점들, 이런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오성운동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1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41%에서 32%로 떨어졌고요. 다만 급진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의 지지율은 20%에서 28%로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당 지지율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성운동을 짚어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유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짚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오성운동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